나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장모로 살아왔다. 사람들은 그 역할이 단단한 울타리라고 믿지만 사실은 마음이 쉽게 마르는 자리였다. 젊었을 때는 집안을 돌보고 남편을 챙기고 아이를 키우느라 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처음엔 평화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닳게 했다. 친구들은 여행을 가거나 취미를 만들라고 했지만 나는 늘 집이라는 작은 세계에 남았다. 익숙함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익숙함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딸은 결혼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내 사위는 세련되기보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그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이제 내 역할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딸과 사위가 자기들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나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도와주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혼은 사진처럼 고정된 행복이 아니었다. 딸은 바쁘게 살았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어 밤늦게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이 얼굴에 남았다.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성실했지만 성실함이 꼭 다정함을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주말마다 만나던 식사 자리가 어느새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그마저도 서로 일정이 겹치면 취소되기 일쑤였다. 나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참았다. 참는 일은 익숙했으니까. 그런데 참는 동안 마음속 빈자리는 더 선명해졌다. 딸이 집에 오지 않는 날이면 냉장고 안의 반찬들이 오래된 달력처럼 나를 바라봤다. 저녁마다 혼자 TV를 켜두고 소리가 있는 방에서 시간을 버티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외로워진다. 외로움은 날이 서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는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이 오래된 머그잔을 더 꽉 잡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만든다. 그 무렵 사위가 자주 내 집에 들렀다. 처음엔 딸의 부탁이었다. 회사 일이 많아 잠깐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봐달라고 했다는 식이었다. 나는 내심 고마웠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사위는 집안 고장 난 곳을 보고 조용히 손을 대어주었다. 형광등을 갈아주고 수도꼭지를 조이고 무거운 상자를 옮겨주었다. 그런 행동들은 큰 일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혼자였던 내게는 잊고 있던 온기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그에게 특별한 말을 하진 않았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건강은 괜찮냐고 같은 말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평범한 말들이 내 가슴에 오래 남았다. 딸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니었다. 딸은 여전히 내 딸이었고 나는 딸을 사랑했다. 그 사랑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그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 내 안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무서웠다. 내가 스스로를 배신하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사위가 우산을 들고 내 집에 들어왔고 그가 젖은 신발을 벗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보였다. 낯설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그날 내 마음이 선을 넘어가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더 엄격해지려 했다. 더 조심하고 더 멀리하려 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금지가 더 크게 만든다. 딸과 사위는 점점 더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본 것은 많지 않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사라지는 걸 들었다. 딸은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눈 아래에 쌓인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사위도 변했다. 전보다 더 말수가 줄었고 내게 와서도 급하게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 했다. 그 모습이 내게는 상처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가 힘들어 보이면 안쓰러웠고 그 안쓰러움이 어느새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걸 느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했다. 감정은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주고 이유는 죄책감을 잠시 지워준다.
그럼에도 나는 결정적인 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어른이었고 그가 딸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짧고 건조한 전화였다. 딸은 더는 함께 살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더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 흔들림이 기쁨인지 공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내가 그런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끔찍했다. 며칠 뒤 사위가 혼자 내 집에 왔다. 딸이 집을 나와 회사 근처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빛이 흐렸다. 나는 차를 내오고 그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내 앞에서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는 걸 느꼈다.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목소리였다. 딸을 지켜야 하고 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하나는 오래된 고독의 목소리였다. 이제는 나도 행복을 한 번쯤 가져도 된다고 속삭였다. 고독의 목소리는 아주 달콤하게, 아주 조용하게 다가왔다. 나는 그 목소리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그날 밤 사위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텅 비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내 마음은 이미 어떤 결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내가 그 결정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다. 딸의 삶도, 내 삶도, 그리고 사위의 삶도.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고 싶었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내가 나를 설득하고, 내가 나를 탓하고, 내가 나를 속이는 시간이 반복됐다. 그러다 어느 아침, 나는 갑자기 아주 차분해졌다. 마음이 비어버린 것처럼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 더 미루면 더 큰 상처만 남는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위에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평생 지켜온 선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만 그 말은 사랑 고백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거래처럼 차갑고 현실처럼 무겁고 어떤 책임을 동반하는 제안이어야 했다. 그래야만 내가 이 감정을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선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이미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았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동시에 붙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제안을 꺼내려 했다. 그 제안이 딸의 눈물을 더 깊게 만들지 아니면 모두의 삶을 새로 쓰게 만들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문이 닫혔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내 딸의 이름을 지나 사위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결정은 소문보다 먼저 현실이 되었다. 그는 딸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과정은 조용했지만 깊은 흔적을 남겼다. 나는 멀리서 그 시간을 견뎠다. 기쁨을 드러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고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피하지 않기로 했다. 선택은 이미 이루어졌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과 침묵이 우리를 시험했다. 친척들의 거리두기, 오래된 친구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묻는 질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사랑이든 동반이든 늦은 나이에 얻은 감정은 가볍게 다뤄지면 안 된다고 믿었다. 결혼은 소박했다.
화려함도 축하의 소리도 적었다. 대신 매일의 생활이 쌓였다. 아침에 차 한 잔, 저녁에 조용한 식탁, 서로의 피로를 말없이 받아들이는 시간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장모라는 이름으로 숨지 않았다.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서 있었다. 딸의 얼굴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오지 않더라도 침묵의 간격은 조금씩 넓어질 거라 믿었다. 이 이야기가 옳았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다만 나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매일 견디고 있다. 늦은 나이에 얻은 평온은 값비쌌지만 거짓은 아니었다. 내 삶은 다시 쓰이고 있고 그 문장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책임이라는 이름의 사랑을 조용히 품고 산다.